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어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문제로 정면 충돌했는데요. 지금부터 민주당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연결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지 못합니다. 선거하느라고 힘들어서. 힘드시군요. 지금 힘드시다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 선대위가 비상체제 가동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대선 그렇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선거 전략을 총 책임지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어떤 계획으로 지지율 반등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결렬된 게 하나 있고요. 네. 결렬돼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지율 단일화 제안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철회하면서 결렬되면서 이게 그러면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의 사자 구도로 재편됐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5년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관점이 좀 전환되고 있다는 것 하나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코로나의 피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분들이 많이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죠. 사실상 100만 명 정도가 그 검사를 하는 자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도 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저희가 어렵게라도 추경을 통과시킨 것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너무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고비가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세 번째는 결국은 경제와 코로나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후보 또 그런 세력은 누구인지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당과 흐름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면 저희는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이슈가 이제 깨지면서 인물 구도로 바뀌었고 코로나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TV 토론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후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저희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좀 토론하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만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TV 토론에서. 본인이 경제에 대한 입장이나 어떻게 경제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극복할 건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것들을 아마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렇게 구체적인 본인의 답변은 없으면서 오롯이 그냥 대장동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속 또 지난번 첫 번째 TV 토론에서 저희가 대답을 최소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질의 토론에 좀 부합되게 하려고 했더니 왜 자꾸 피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야당에서 해와서 어제는 좀 정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사실은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어제 보여주는 것들을 좀 해서 경제가 좀 더 토론되고 또 경제를 살릴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더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경제를 집중적으로 또 정책을 심도 깊게 토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저희도 같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대장동 녹취록 판례를 이재명 후보가 준비해서 들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대장동 논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것은 너무나 상대가 뻔하게 공격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준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판넬이 나오는 지점은 방어할 때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면서 방어용으로 꺼내서 그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 소위 말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건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녹취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것을 네. 방어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 녹취록에 대한 판넬 내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말씀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녹취록 전체를 알려주질 않고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걸 되묻고 싶은 것은 그분 논란의 결과가 나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 한 줄 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SNS에다가 오히려 명시적으로 아예 그분은 이재명 지사를 가리킨다라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이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름이 들어간 녹취에 5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주고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내가 가든 가지면 윤석열은 주고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했어. 이런 표현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안 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이 녹취가 공개됐던 과정 속에서 정말 답답함이 많았거든요. 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반면에는 지금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 그거 일부만 땄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딱 그분 한 줄 가지고도 윤석열 후보가 SNS에 그걸 올렸고 그걸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유감스럽고요. 본인들이 이제 답변해야 되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대한 답변할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한 의미의 그 말씀을 하시자 윤석열 후보가 그 녹취록 말미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나온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허위 사실이면 사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본부장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게이트는 입구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상당한 말씀하시죠. 제가 전문에 대해서 다 읽지 못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제가 돌아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음성이 처음 녹취된 날짜는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처음 보도됐던 건 202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그보다 더 먼저 시점에 음성이 녹취된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렀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음성이 녹취되기 사흘 전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한 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오전에는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6글자보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여러 문장들의 윤석열 후보의 거론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강훈식 본부장께서도 녹취록 전문을 확인을 하셨고요. 그런 전문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만 그럼 확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분만. 저희도 그거를 전달해서 받은 거라서. 그러면 그런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신 상태이신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요. 사실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강훈식 본부장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의 그분이라는 표현 가지고 6개월 동안 이재명 지사를 적시해서 공격했다라면 지금 이렇게 5개 정도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답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오늘 일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커피 타주는 거 먹고 실제로 1,몇백억 정도에 되는 부실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눈 감아줬다라는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 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마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라든지 박용수 특검의 딸이라든지 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의 집을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네. 계속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지 저희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은 없다라는 점을 꼭 지목하고 아마도 당대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강훈식 본부장께서 확인하신 그 해당되는 녹취록에 녹음 일시가 2020년 10월 26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 내용이 아무래도 최근에 녹음한 것이 아니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의도적인 녹취일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의 가능성 여지가 있나요?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녹취된 날짜는요. 네. 아마 그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저랑 같은 결론을 내실 겁니다. 그 녹취 날짜의 확인은 검찰이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녹취된 날짜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요? 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분 발언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에게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여전히 SNS상에 관련된 글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아, 법적 대응을요? 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것으로 몇 개월간의 캠페인을 야당이 해왔던 점들을 생각하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네. 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이 그분이 누구라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고발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